김홍규 강릉시장이 강릉을 항만과 철도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천연물 바이오 산업과 마이스 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8기 2년을 맞은 인제군이 1000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섰습니다. 인제군을 한국의 스위스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속초의료원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면서 속초시가 속초보강병원의 응급의료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8일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출범 2년을 맞은 김홍규 강릉시장은 강릉을 항만과 철도 물류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 옥계항을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고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꼽았는데요. 강릉의 미래 100년을 위한 혁신 성장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강릉시가 출범한 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천연물 바이오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강릉이 강원도 내에서 50년 만에 두 번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된 데 이어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즉 천연물을 식품과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연구지로도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당기기 위해 현재 중견기업을 포함해 1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중소기업도 170개가 넘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항인 강릉 옥계항에 컨테이너 국제 정기선을 유치해 국제무역항으로 발판을 만든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8월 국제 정기선이 옥계항에 처음 들어온 뒤 9개월 만에 선박이 45차례 운항하며 컨테이너 5,800여 개를 실어 날랐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국가산업단지와 무역항 개발, 광역철도망을 연계해 강릉을 환태평양 항만 철도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항만을 만들어서 지금 육상물류, 이 돈 얼마 안 되는 육상물류비 때문에도 강릉이 경쟁력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해상물류비에서 육상물류비를 제로에 가깝게 줄 수만 있다면 많은 기업들이 한 4, 5%의 그 육상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강릉으로 찾아올 것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인 강릉은 민선 8기 들어서도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3차 산업이 전체의 80%가 넘는 산업구조 불균형과 일자리 부족, 이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는 여전한 강릉의 고민거리입니다. 국가산업단지 건설, 국제무역항 개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든 중장기 사업이라는 점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강릉시는 미래 100년을 위한 산업 기반 구축 등 8대 중점 과제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옥계항을 국제항으로 지정받고 제4차 국제항만기본계획을 수정해 컨테이너 취급이 가능한 부두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를 최종 승인받고 천연물 산업화 혁신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 총회를 계기로 마이스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홍규 시장은 이와 함께 강릉에 유치한 2016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를 위해 탁구 전용 경기장을 짓고 대한탁구협회를 강릉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8대 중점 과제만큼은 임기 내에 반드시 완성의 결실을 맺는 한편 시민과의 더 깊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강릉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미래 100년을 위해 추진 중인 혁신성장의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민선 8기 강릉시는 남은 2년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해 미래 강릉의 기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최상기 인제군수의 취임과 함께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인제군은 1,000만 방문객이 찾는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인제군 소양호를 따라 텐트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한쪽에선 캠핑객들이 바비큐 치킨과 같은 캠핑 음식을 맛보고 다른 한쪽에선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달 열린 인제 캠프레이크 페스티벌입니다. 인제군이 여름 축제를 연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상기후로 빙어 축제에 필요한 얼음이 얼지 않자 새로운 축제를 기획한 겁니다. 전국 캠핑객들에게 입소문을 타면서 주말에는 캠핑객들이 소양호 일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1,000만 관광도시 인제군에 한 발짝씩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인제군은 소양호를 사계절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자연생태공원과 빙어 체험마을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 사항을 보면 한 80%, 제 생각은 1, 2년만 지나면 아주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인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도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주민복지를 위해 기적의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문화-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지난 5일 발표된 대통령 소속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삶의 질 지수 평가에선 전국 농어촌 도시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2027년 개통하는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세권 개발 사업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원통역 일대는 은퇴자와 청년들을 위한 주거단지로, 백담역 일대는 백담사와 자연경관을 둘러볼 수 있는 사계절 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국비 확보입니다. 전담 조직 신설이 늦어지면서 예산 협의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했던 목표가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로 우리 인제군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민들을 위해 향후 10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인제군. 남은 민선 8기 2년 동안 성장 기반을 닦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전문의 퇴사로 속초의료원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자 민간병원인 속초보강병원이 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속초보강병원은 영동 북부권 응급 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응급실에 외래 진료의사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와 속초시 의사회, 속초소방서도 경증 환자 발생 시 속초 지역 14개 병의원으로 이송해 보강병원 응급실 과부하를 막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속초의료원 의료 인력을 신속히 보강하고 공백 기간 동안 강릉 등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긴급 이송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전문의 5명 중 2명이 퇴사하자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응급실을 미운영하는 등 이달 중 7일가량을 축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강원 지역에 피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은 지난 8일 강원 지역에 내려졌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는데요. 특히 강원도 산사태 취약 지역은 2,900여 곳으로 전국 7개 광역시도 중 2번째로 많아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위험 지역 인근 주민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강원 지역도 비 소식이 예보된 상태입니다. 폭우가 내리면 거리 맨홀과 전기시설물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해마다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의사항 살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여름 폭우 때 서울 도심에서는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침수, 맨홀 뚜껑 탈락과 가로수 정비 중 감전 등으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려 당시 도심은 길을 오가는 일조차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지자체와 방재당국이 취약지역 위주로 맨홀 추락 방지 시설과 역류 차단 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 확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침수된 거리에서 물에 잠겨 안 보이는 맨홀에 빠질 수도 있고 하수 역류와 수압으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릴 때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바깥에 나가야 한다면 맨홀이 있는 도로를 피해야 합니다.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시설물도 피해야 합니다. 물이 차오른 길을 지나갈 때 주위에 가로등이나 신호등, 변압기가 있다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체가 젖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해 감전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하시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 태풍에 의해서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전기 시설물 주의는 멀리 피해서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택이나 상가 등 지하 공간에서는 물이 차오르기 전에 몸부터 나와야 합니다. 폭우로 범람할 수 있는 하천 주변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폭우로 집이 침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물이 실내에 들어차기 전에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가전제품들은 고무장갑이나 마른 천을 사용해 플러그를 뽑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한강권역 충주댐과 횡성댐이 9일 오후 3시부터 수문을 방류해 강원도 내 하천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도내 각 지자체 등은 9일 오후 3시부터 충주댐과 횡성댐이 각각 수문을 열고 방류량을 초당 1,100톤과 40톤으로 늘렸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수문 개방은 최근 며칠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면서 댐의 수위가 상승한 데 따른 겁니다. 다음 주까지 잦은 비가 예보되면서 하천변 침수 우려가 높은 만큼 섬강과 남한강 인근의 주차장과 캠핑장 등은 접근을 자제하고 주차된 차량은 이동시키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삼척시가 10일부터 관내 해수욕장 9곳을 일제히 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개장하는 관내 해수욕장은 삼척, 맹방해수욕장을 비롯해 작은우진, 함행방, 증산, 부남해수욕장 등 9곳인데요. 해수욕장은 오는 8월 18일까지 개장하고 해수욕장 구역 내에서는 흡연과 불꽃놀이, 무선 동력기구 사용이 제한되고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등도 일체 금지됩니다. 강원랜드가 고용위기 폐광 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1,752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대 10억 원의 폐광지역 이전 지원금을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해 현재까지 19개 청년 창업기업을 선정해 8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요. 오는 2025년까지 청년 창업기업에 210억 원을 지원해 1,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폐광지역 산업 다각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삼척의료원 부지에 수변 친화적인 주거, 문화, 여가 복합 거점이 될 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삼척 버스터미널 개발은 신축 삼척의료원과 연계해 통합터미널을 비롯한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을 갖춘 복합시설로 현대화하는데요. 삼척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고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백시는 10일부터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진학 지원을 위해 2024년 학예 진로 진학 꿈드림 멘토단을 운영합니다. 꿈드림 멘토단은 관내 중고등학교 출신의 대학교 및 대학원 재학생과 향토 장학생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17년부터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10일에는 황제고등학교에서, 12일에는 철암고등학교, 15일에는 장성여자고등학교 등에서 1,400여 명의 멘티들을 대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양고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국도비 2,326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건설에 190억 원, 두문 재해위험 개선기구 정비 사업에 167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양고군은 민선 8기 후반기에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